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하고 특이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의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의 특징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량 거래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이 각자 조정에 어제 같은 날 각자 조정에 들어갔지만 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대한전선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고 대원전선은 일단 지지율 1위 후보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그 장애,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 했는데 오늘 일부 대원전선이 그동안 대한전선이 거래량 계속 수위를 달렸는데요. 오늘은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이 서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그 대한전선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원전선으로 이렇게 몰리게 된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제 그 시황하고 그 연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요. 우선 대한전선에 대해서 오늘 매물이 나온 거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은행권의 그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은행권의 그 매물이 오늘도 2,300만 원 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한 시황을 한번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참고적으로 그동안 그 IMM 펀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채권단이 9개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그 이 매각 관리를 공동으로 하던 거를 개별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서 주가도 오르고 했었으니까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신에 대한 지분을 일단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또 어제 1,000만 주가 이제 쏟아졌고 우리가 그동안 그 은행권에서 나온 매물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2,300만 주 정도 되고요. 대략 한 1억 2천만 주 정도가 추가로 나올 이제 요거를 제하면 이제 한 3천만 주 정도 된 거죠.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2,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오늘 기관은 2,300만 주 매도를 했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물론 이제 그 여기 대한전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이 장기 투자자예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겠죠. 일부 댓글로 이렇게 그 끝까지 장투를 한다 그런 분들이 또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이 바닥권에서 수익 나고 대부분은 많이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매물이 그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개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은행권에 있는 그 자금들을 개인들의 그 돈으로 채워준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좀 안타까울 그런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나와야 될 그런 매물들로 보면 지금 오늘 또 일시적으로는 그 대한전선이 2,990원을 또 타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3,000원을 지지하느냐 여부도 어제같이 그 가격 갭이 컸을 때 오늘 가까스로 3,000원을 지킬 수 있지만 지금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매물들은 뭐 아무리 밑에 받아주기만 하면은 내놓으면 다 이익이 되는 그런 매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런 때 굳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단타도 다른 종목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쪽에 뭐 계속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내일도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로 보는데요.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과연 요 3,000원 이 박스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네, 이제 갈수록 조금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런 그 모습들. 지난번에 이제 그 위기를 넘겼지만 지금은 일단 매도 주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점 매수를 노린다고 하면 이런 그 바닥권을 철저히 잘 지키는가 이걸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리고 또 오늘 그 이제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니까 오늘 하루 공매도를 정지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 가지고 공매도 정지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가 그 일부 차익 거래에 해당되는 6,800주밖에 안 나왔는데 내일은 또 한 200만 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하락하는 이유가 제가 어제 설명을 잘 드렸죠. 주총의 그 내용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줄곧 1위로 달려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큰 자리를 획득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기 드물어요. 다들 중간에 지지율 또 하락하고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뭐 그런 역경을 다 딛고서 최종적으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여곡절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오늘 마찬가지로 대원전선은 아침에 약하게 출발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오늘 또 발표를 했죠. 모든 대선 그 후보 지지율을 6월 29일 날 대권 선언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급격히 이렇게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황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그 수익을 다 얻으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장중에 한 15%, 20%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늘 또 무려 이 대원전선 같은 게 마이너스 3%에서 21%면 무려 25%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고점에 이게 사실 그 시장에서 지켜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초가에 그 시작을 해서 자꾸 그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느 정도 고점을 경신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매수 주문이 나와도 그 벽에 부닥치면서 한계점이 보이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때 21%면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챙겨놓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20% 이상의 매도를 해놓으면 큰 실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혹시 상한가에 물량을 굳혀놓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 불안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또 찾아다니면서 또 수익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이 종목에서 목표 수익률을 15%, 20%를 단기간에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계좌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몰라도 1년치 장사는 마무리한 거거든요. 이 종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음 또 그 차분히 다음 기회를 노리고 이런 전략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하튼 대원전선도 정치적인 그걸로 엮여가지고 1억 6,9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거. 어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었죠. 아무리 그 최근에 이 대원전선으로는 3,000원 이하 근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기본 가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업황이 전력 관련으로 해가지고, 전선이 대한전선에서도 보았지만, 전선 쪽에 매수세들이 외국인 매수나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게 대선 관련주니까 이거 한번 수익 나겠다 이런 단견을 가지고 개인들처럼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그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그동안 물려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르니까 잘 매도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이런 양봉을 또 살려놓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또 높으면 이 종목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단순히 시장에서 이 종목의 수급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흘러가는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단 엑스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6월 29일 날 그 대권 선언을 한다 했으니까 이제 영업일수로 봐서 6월 29일까지는 별다른 그 변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은 그 장대 양봉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또 대량으로 매수했고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지만 또 약하게 출발하면 개인들이 또 다시 단기성 매수로 들어올 거고 이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는 점. 거래량도 훨씬 대한전선보다 단기적으로 관심 갖기에 좋은 종목이어서 여러분이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대원전선을 하고 안전하게 그냥 그 정해진 조금의 차익을 노리시려고 하면 대한전선 같은 거 내일 3,000원 밑으로 또 지지하는가를 봐가면서 100원 그 3%에서 5% 많으면 또 5%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또 전력 관련주에서 역시 두산중공업도 일부 그 단기성 그 매물에 눌려가지고 추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최근 흐름으로 보면 항상 일정한 패턴이거든요. 그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준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박스권 단기성의 그 매물들. 근데 오늘은 다소 개인들이 열심히 샀지만 이 추세를 돌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24,000원을 위협하면 거기서 한 1,000원 이상 그 반등 나오는 그런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동안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던 이런 종목들 그것도 많이 오르면 역시 꺾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많이 보여줬죠. 오늘 카카오도 고점에서 하락을 좀 했고 특히 카카오의 하락이 조금 큰 그런 편이에요. 이제 계속 그 이제 조정하기를 기다렸는데 조정을 안 하고 어제같이 또 장대 양봉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점에서 외국인 매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뭐 매수하신 분들도 오늘 개인이 무려 270만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80만 주, 기관도 90만 주 정도 대규모로 매도를 했네요. 이렇게 그 주도 기관이 그동안 끌고 가던 주도 기관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해놨을 때 추세를 돌리지 못한 거는 일단 개인들이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15만 원 요 정도에서 또 그 어떠한 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가 요걸 또 주시를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개인들은 7월 달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카카오페이 뭐 좋은 종목들 상장할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결국은 올라갈 거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편하게 매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매매 패턴이 또 사실 맞을 거고요. 오늘 또 제가 종목을 여러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짧아졌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대량 거래된 종목 중에서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못지않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TK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은 우리가 SM 그룹, 그 남선알루미늄이라든가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M 상선 아닙니까? SM 상선이 앞으로 이 지분을 TK 케미칼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한때 지난 5월 달 이 TK 케미칼이 5월 달에 상장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 주가 급등했다가 비교적 장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다시 또 이전에 보였던 그 상승 흐름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면 그 항상 이런 그 바닥권에서 주가 상승 주도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한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제 같은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차트 자체를 양봉으로 유지해 놓고 이런 종목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하도 단기성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강했던 때 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고 늦게서 개인들이 또 좋아 보이니까 따로 붙다가 조금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그 코스닥의 그 코스피 200에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이 안 되면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이기고 개인들이 이런 종목에서 주가를 더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이 TK 케미칼이 그 내재되어 있는 거 이제 SM 상선의 지분 하반기에 상장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최근에 폐섬유 재활용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효성 TNC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그 스판덱스라고 하는 그런 재질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TK 케미칼이 우리가 그 PT병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추출해내는 그런 거, 그 섬유가 아주 그 기능성으로 뛰어난 그 재질을 발휘하고 아마 그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높게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또 언제 이렇게 조정을 하는가 또 개인이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을 이기면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TK 케미칼도 언제 또 SM 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상장을 거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또 화신전공이라는 종목 오늘 의외로 16%까지 장중에 3,000원 넘게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그 차트상으로 볼 때 아주 강력한 양봉으로 윗꼬리를 길게 남긴 상승할 때 윗꼬리 길게 남기는 쪽이 오히려 이게 음봉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라갈 때 이 정도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주가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 화신전공도 이게 이제 액면가는 100원짜리거든요. 이게 자동차 지금 정부가 그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 해서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를 집중 육성하겠다 하는 게 지난 6월 21일 정도 많은 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면서 그 대규모 행사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영화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한가까지 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제 영화금속도 그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라든가 이 지금 그 말씀드렸던 화신전공 이런 식으로 같이 그
중소형 자동차 부품업체로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최재형 관련주로 정치권에 이제 엮이다 보니까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어, 선뜻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약간의 그 위험부담이 또 있죠. 이 자동차의 그 벤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또 이게 묘하게 정치권하고 연결돼서 지금 대원전선이 겪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최 원장의 행보가 이 영화금속 같은 거는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화신전공 같은 거는 순수하게 정부의 그 육성책에 의해서 앞으로 그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무리 지금 올랐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1,0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액면가가 100원짜리고 하기 때문에 만만한 주가는 아닌데요. 이게 500원짜리로 환산하면 지금 시장에서 한 15,000원 정도는 하는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초반에 움직일 때 양봉으로 다져놓으면서 대량 거래를 일단 수반시켜 놓는다는 거.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은 한 이런 대량 거래가 됐던 그런 주식들이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기고 곧바로 꺾이는 사례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시면서 추가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상승 시도를 언제 하는지를 잘 봐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리 한번 종목을 보는데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원생명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뜨겁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일단 고점권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장중에 그 출렁거림이 상당히 심한데요. 46,000원에서 무려 4만 원을 깨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어가지고 이런 종목 흐름 잘 타시고 너무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대개 한 4만 원 언저리면 내일 또 만약에 약하게 출발을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종목도 매매를 하실 때 지금까지는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하여튼 마지막 국면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놨을 때 제가 이런 종목들 그 엊그제도 상한가 친 종목들 그러니까 이 진원생명이 그 재무 구조가 조금 취약한 게 단점이어 가지고 계속 보유하기가 조금 부담되는 종목이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mRNA 백신 그쪽에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또 여기에 있는 그 자회사의 평가 금액 그리고 이제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일단 고점에서 매도를 또 하고 개인들이 또 이 주식을 고점에 끌어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내일 또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이제 그 시젠이라든가 그다음에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이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항상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어제 같은 날 상한가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상한가 쳤을 때의 그 패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윗꼬리를 길게 남기는 이런 패턴이 이 휴마시스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전에서도 상한가 갔을 때 이런 자리. 그러니까 상한가를 따라갔을 때는 그날 이익을 짧게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튿날 또 오를 때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좀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근에 정치권도 그렇고요. 또 주식시장도 하루 올랐다 하루 조정했다 하면서 지금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강세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그 외국인과 또 개인
기관 어느 종목을 많이 선호하는지 그날그날 이게 바뀌는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잘 관찰하시면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